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디톡스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유의할 점들은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경희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한방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요, 효과적인 디톡스를 위해서는 절식기간은 한 열흘 정도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자, 열흘 동안의 절식기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절식기간 전에 준비기간을 좀 가지는 게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한 2일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절식이 끝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가는 회복식기를 한 3일 정도, 그리고 그 뒤에는 정상 식사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근데 분명히 해서 정상 식사라고 말했지만 이전에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식습관으로 그대로 가시면 안 되겠죠. 이와는 달리 건강한 식사 습관을 다시 재교육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이요법기를 15일 이상 가지게 됩니다. 자,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절식기간 전에 들어가는 준비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에는요, 식사량을 줄이면서 특히 기름진 음식, 육식과 음주,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활동량에 대해서는요, 간혹 이 준비기가 들어가게 되면 적게 식사량을 줄이는 것 때문에 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40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지 너무 과도한 운동만 피하시면 되거든요. 준비기 2일째는 배변 완화제를 복용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에서 절식을 하기 전에 몸을 그게 맞춰서 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준비기를 잘 보내셔야지 절식 기간 동안에 몸이 힘들게 느낀다거나 하는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간혹 환자분들께서는 급한 마음에 당장 절식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는 경우에 예외 없이 보면 절식 기간 중에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절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절식기는 바로 디톡스 치료의 핵심, 자, 안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체내 해독 시스템이 이때부터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 식사는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양소 유입은 다 차단을 하는 건데요. 일반 식사는 제한하지만 몸의 최소한의 어떤 영양 공급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요, 한방비만학회에서 개발한 절식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생수에 타서 희석해서 마시는 모든 음료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칼로리로 따지자면 하루에 한 420kcal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간혹 하시게 되는 초저염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그 칼로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버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간혹 이게 칼로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제호탕이나 생맥상 등의 우리가 보통 보기제, 기운을 보충해주는 한약 처방이 또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식 기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요, 또 정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자, 이 절식 보조제 희석액을 1.5리터 정도 섭취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이 외에도 하루 물 1리터 정도를 더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그냥 물보다는 여기에 해독에 도움을 주는 티백 차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은 절식 기간 동안에도 40분 정도에서 60분까지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식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유산균 섭취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유산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절식 기간 중에는 약재들도 다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 유산균은 사실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대표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해독작용, 장애 해독작용을 더 극대화시키게 되는 거죠. 절식기 10일 동안에는 하루 2캡슐 정도로 양을 늘려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절식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열흘 정도 절식을 하는데 힘들지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치료실에서 만나는 60, 70대 분들 중에 해독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문제없이 끝까지 잘 해내시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60, 70대 어르신들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보통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기간은 도리어 준비기 때부터 절식 1, 2일 차인 것 같아요. 3, 4일이 지나면 도리어 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별로 힘들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에너지원의 사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3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바닥이 나겠죠.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은 목표로 하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케톤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케톤체가 식욕 억제 효과도 가지고 항경련이라든가 항암작용, 또 치매 등의 퇴행성 뇌질환 개선 효과나 또 항노화 효과 등 다양한 유익한 증상이 있다는 건 네. 이미 연구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디톡스 요법을 하시는 경우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면 네네. 환자분들이 불필요하게 계속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디톡스 요법 과정 중에서 준비기 그리고 절식기에 대해서 이경희 원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회복식기 그리고 식이요법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